안녕하십니까, 정만영입니다. 오늘은 전직 국회의원이셨던 송천영 선생님의 증언을 중심으로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송천영 선생님은 12대 때 14대 때 국회의원이셨는데 지금은 작고를 하셨습니다. 작고하시기 전에 한 신문이랑 인터뷰하시면서 중요한 증언을 남기셔서 이 증언을 중심으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송천영 선생님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데, 굉장히 4.19 의거부터 시작해가지고 한국 현대사의 격동기를 겪으시면서 또 정치가로 입신을 하시면서 겪었던 경험이 많으신데, 한국 현대 정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을 남기셨습니다. (20대) 시절에 국민대 법학과를 야간으로 다니셨는데, 밤에는 공부하시고 낮에는 이제 노가다판에서 이제 생활비랑 학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다가 이제 4.19가 터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20대 젊은이로서 굉장히 앞장서서 이제 4.19 의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걸 이제 인연으로 이제 국회의원 후보에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거기 맡으셔가지고 국회의원 후보가 찾아와가지고 한번 선거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기하로 이제 정치계에 본격적으로 입신을 하셨습니다. 좀 젊은 혈기에 좌충우돌도 하시고 그러시다가 나름대로 이제 70년대 말에 사업도 하시다가 성공하셔가지고 전두환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민추협이란 게 생깁니다. 민추협 80년대 중반쯤에 그때 12대 총선 때 신민당, 이제 민추협이 중심이 된 신민당이 창당돼가지고 돌풍을 일으키는데, 거기 신민당 후보로 출마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또 DJ랑 같이 DJ 쪽에서 정치를 하셨는데 DJ의 비서실 차장으로서 6년을 근무하셨고 뭐 87 대선 때 양김 단일화를 촉구하셨는데 불행하게도 이제 양김 단일화는 안 됐죠. (92년도) 14대 총선에 출마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는데 원래 보사분과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총재였던 DJ가 다른 사람한테 그 보사분과위원장을 넘겨가지고 DJ랑 갈라서고 이제 탈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민자당에 입당하시는데 거기서 민자당에서 민주계 수장이었던 최영우 의원님이랑 뜻이 맞아가지고 그 신한국당에서 정동 포럼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최영우 의원님을 이제 15대 대통령으로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각고의 노력을 하셨습니다. 네, 1997년도에 최영우 의원님이 이제 신한국당 경선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대통령 와이스가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그 막은 이유는 YS의 그 정권 재창출 시나리오는 그 김현철 씨를 중심으로 짜여졌는데 최영우 의원님이 이제 출마하게 되면 민주계의 수장이니까 신한국당에서 김현철 씨의 정치적 입지가 굉장히 축소되기 때문에 최영우 의원님의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한참 이제 기세를 올렸었는데 최영우 의원이 안타깝게도 스트레스를 받으시다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는데 그때가 97년도 3월입니다. 1997년 3월. 그래서 신한국당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데 이제 그 당시 대표로 이제 이해창 씨가 지명되죠. 그러니까 다가오는 신한국당 경선에 있어서 이해창 씨가 대표로 임명이 되니까 대표란 직함을 가지고 이제
경선에 출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유리하죠. 다른 후보보다 경선에서. 그래서 이 송천영 의원은 나중에 이인재 씨가 이제 경선 불복하고 국민신당을 만들 때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신당이 끝까지 완주를 하는데 15대 대선을 이해창 후보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신당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끝까지 이제 반대하던 민주계 의원들 중에서 이제 몇 명은 이제 거의 갔죠. 이제 후보의 국민신당으로. 그 중에 한 명이 송천영 의원님이었는데 그 국민신당 왜 갈 수밖에 없었냐? 중요한 이제 증언이 있습니다. 최영우 의원님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이제 독일로 이제 치료를 거기 치료를 받으시러 갑니다. 그 독일 마인츠 병원이 굉장히 그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치료를 잘한다는 그 당시 정보가 있어서 그쪽으로 마인츠 대학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송천영 의원도 이제 거기를 가셨죠.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 가는데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 의사가 최영우 의원님의 그 병세는 그 귀 뒤에 터진 혈관을 이제 그것만 이제 귀 뒤를 절개해가지고 터진 혈관을 치료하면 되는데 왜 뇌를 절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독일 만치 대학병원 의사가 이렇게 의문을 표시해가지고 최영우 의원님의 가족들이 송천영 의원님에게 이거 한국에 가시면 국정조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송천영 의원님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그 당시 이해창 대표한테 독일 마인츠 대학병원에 가니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이 최영우 의원님의 이 병세에 대해서 한번 국정조사를 열어주십시오. 대표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해창 대표가 뭐라 그랬느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맙시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차갑게 대답했다고 송천영 의원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신한국당 민주계 의원들이 이해창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그 이유가 이 증언을 듣고 뭐 이 증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지만 저는 이 증언을 듣고 굉장히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경쟁자라도 계파 갈등이 있어가지고 같은 당 의원이고 뭐 어떤 정치적 계산 없이 그냥 잘 보살폈다면 이해창 대표에 대한 민주계 의원들의 반감이 상당히 약화됐을 텐데 왜 이해창 대표님 이런 걸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반대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이라고 있는데 후농 김상현 이분이 87 대선 때 DJ를 안 따라갑니다. 안 따라가요. DJ가 평민당을 창당해서 대통령으로 출마할 때 요거는 YS한테 양보하고 다음을 노리십시오. 그렇게 DJ한테 조언을 했는데 DJ가 나간다니까 형님 명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YS에게 갔는데 88년 13대 총선 때 DJ가 서대문구에 지역구에 있는 김상현 의원을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후농은 떨어뜨려야 되겠다 선거에서 대학교 운동권이었던 젊은 분을 이제 평민당 후보로 내세우죠. 김학민 씨라고 김학민 후보 이분이 90대 초반에 학민출판사인가 그걸 운영하신 걸로 전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88년 13대 총선에서 후농이 떨어집니다. 김상현 의원이 낙선해요. 민정당 후보가 당선되는데 서대문구 거기에서 후농이 2등을 하고 3등이 김학민 후보가 했는데 원래 김상현 지지표가 갈라진 거죠. 그래서 좀 아깝게 떨어졌는데 김상현 후보가 나중에 96년도에 다시 DJ랑 합쳐가지고 김상현 후보가 서대문구에 출마하는데 그때 김학민 씨가 있었는데 후보 새정치국민회에서 근데 공천을 후농 김상현 후보가 받았는데 김상현 의원님이 찾아갑니다. 김학민 씨를 찾아가서 나의 선거대책본부장이 되어달라고 8번을 찾아갑니다. 8번을. 그래가지고 막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쓴 겁니다. 김학민 씨를. 그래서 그때 당선되는데 96년도에 이렇게 김상현 의원님은 한때 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경쟁자였지만 강곡기 부탁하고 포용해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앞서 얘기한 이해창 대표의 경우랑 완전히 틀리죠. 얼마 전에 책이 하나 나왔습니다. 김상현 평전. 그 저자가 김학민 씨입니다. 김학민 선생님이 그 김상현 의원님의 평전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리더의 품격에 대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비록 아마추어지만 많이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훈홍 김상현의 정치 철학이 이겁니다. 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나의 정치 비결이다. (80년대부터) DJ가 김상현 정치가 김상현을 굉장히 견제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훈홍이 이제 민취업도 주도하고, 그때 DJ는 미국 망명 중이었고 민취업도 주도하고 해서 이제 훈홍의 정치 역량이 커지니까 상당히 견제를 합니다. 막 뒤에서 사보타지하는 동교동계 의원들이 많았는데, 뭐 당직자라든지. 근데 훈홍은 그렇게 자기한테 사보타지 한 사람들한테 척을 지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웬만해서는 다 포용해서 같이 밥 사주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서 좋다고 이렇게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인 김상현의 매력이자 훌륭한 정치적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일상생활도 다 정치인데 서로 대립하다 막 싸우기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정도 들고 또 풀어지고 더 친해지고 친구가 되고 뭐 그런 경우도 많은데, 편면적이고 일방적인 정치가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정치사에는 이렇게 중요한 증언들도 많고, 굉장히
연구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고정관념, 기존의 학설 같은 것이 다시 재평가되고 수정되고 다시 새로운 학설이 등장하고 새로운 견해가 정립되기도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